안녕하세요. 해커스텝 속의 손승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역시나 11월 적중 예상 특강으로 왔고요. 우리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7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 7문제를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시고 나서 우리 요 영상 함께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풀지 마시고 반드시 시간을 한 8분 30초에 맞춰 놓으시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또 역시나 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는요.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빈칸에다 구나 절을 채우는 문제에서 이 빈칸의 위치에 따라 저희가 좀 다르게 접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다.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빈칸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가 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주제나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와 있는 경우는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저희가 좀 답을 내줘야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우선은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뒤쪽에 나와 있는 상세 정보를 통해서 과연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380년이 된 이 두개골의 어떤 화석을 알아냈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화석이 이제 바로 뭐냐, 아나멘시스 종에 속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는 저희가 주제라고 하는 것은 소재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거냐, 380만 년이 된 이 두개골 화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인 어떤 정보를 좀 보셔야 될 것이고, 그런 어떤 세부 정보를 통해서 과연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나멘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소위 가장 오래된 종이다. 소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아나멘시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되어졌습니다. 이전에 존재했다 또는 별개로 존재했다. 누구하고는 아파렌시스하고는 별개로 존재를 하고 더 전에 존재를 했다. 그러니까 아파렌시스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아이와 별개로 존재를 하고 더 전에 존재를 했다라고 계속 오랫동안 생각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비교를 해본 거예요. 바로 이 아나멘시스 종에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두개골 화석을 누구랑 비교를 했느냐, 이제 뒤에 나오게 되죠. 바로 이 아파렌시스 이 종에 속한 어떤 이런 화석과 비교를 해보니 바로 어떤 부분을 발견하게 됐느냐, 이 두 종이 같이 존재했겠구나 라고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전에 생각됐던 거는 바로 뭐다라고 하는 거, 아파렌시스를 비교했을 때, 즉 아파렌시스와 봤을 때 이 아나멘시스 같은 경우에는 더 전에 존재했거나 또는 별개로 존재했다라고 사실은 이전엔 생각됐지만, 어떤 이런 화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부분은 결국 뭐가 될 거냐, 같이 존재했더라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상세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아나멘시스의 어떤 이런 발견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자, A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더 오래됐더라라는 것을 보여준다. B번에 보시면 보여준다. 뭐를? 고대 화석이 어느 정도의 어떤 이런 보존 범위인지를 좀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C번에 보시면 질문을 소위 프로보크하고 있다, 유발하고 있다, 즉 질문을 끌어오고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한? 이 초기 발견에 대한 어떤 이런 질문, 즉 뭐와 관련이 된 사람의 어떤 이런 진화적인 부분과 관련된 초기 발견에 대한 어떤 의문을 끌어내고 있다. D번에 보시면 연구를 또 소위 뭡니까? 유발하고 있다. 뭐에 대한 연구냐? 다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종에 대한 연구를 소위 유발하고 있다.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이전에 소위 생각됐던 부분과 소위 다른 부분을 지금 발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멘시스 같은 경우에 아프란시스라는 아이와 소위 이제 이전에는, 소위 이전에 또 존재했고 또는 이제 별개로 존재했다라고 이전엔 생각됐지만 바로 이런 어떤 발견적인 부분을 통해서 같이 존재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수 뭐다?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빈칸이 나오는 경우는 결국 이제 주제나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 소위 뒤쪽 나와 있는 어떤 이런 상세 정보 또는 앞쪽에 나와 있는 상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 요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2번 문제는 연결어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결어 문제를 푸실 때는 무조건 보기를 먼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보기에 나와 있는 연결어의 확인, 중요한 거는 연결어의 뜻을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연결어의 프레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앞뒤 문장 해석,
맞는 프레임을 골라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답이 보이지가 않아 지문 전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겁니다. 우선은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앞뒤 문장의 해석. 자, 우선 보기를 한번 보면 A번에 보시면 instead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instead 또는 뭐 rather 또는 on the contrar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뜻적으로는 다 제각각이에요. 뭐 instead 대신에, 그다음 rather 차라리 오히려, on the contrary 반대로 뜻은 다 제각각이지만 얘네들의 프레임은 소위 뭐가 되냐? correction, 교정이죠.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나레이버비 같은 느낌. 앞에 내용 아니고 뒷 내용이다. 이렇게 좀 바로 잡아주는 느낌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B번에 보시면 likewise죠. likewise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similarly. 자, 이런 표현들 하게 되면 이제 뜻적으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프레임을 우리가 소위 이제 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사 연결어 같은 경우에는요, 앞뒤 문장을 보셨을 때요,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같은 틀입니다. 하지만 상황이나 대상이 다른 프레임이라고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dependably 하게 되면 뜻적으로는 이제 일관적으로, 그 다음에 D번에 보시면 persuasively 하게 되면 소위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그래서 C, D는 그냥 뜻적으로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 A, B의 연결을 좀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갖고 저희가 앞뒤 문장을 봅니다. 자, 근데 앞뒤 문장을 보게 되면, 근데 사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순하게 앞뒤만 봐서는 조금 답에 대한 부분을 딱히 확실하게 끌어내기 쉽진 않았고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멀웨어라는 아이를 얘기를 하게 되죠. 멀웨어는요, 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텀의 뜻은 뭡니까? 용어의 뜻이 되는 거죠. 집합 용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뭐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만들어진, 바로 뭘 하기 위해? 살기 위해, 컴퓨터에 살기 위해. 그런데 뭐 없이 소유주의 소위 knowledge가 없이 소위 자각이 없이, 즉 소유주가 모른 채로 컴퓨터에 살기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집합 용어가 멀웨어다. 소위 이제 뭐가 될 수 있느냐? 악성 소프트웨어를 멀웨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을 사이에 두고 이제 앞뒤 문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멀웨어 중에서요, 가장 손해 손상은 덜 주지만 가장 성가신 아이가 바로 누구다? 스파이웨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성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혼자 설치가 되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한 번 설치가 되게 되면 원치 않은 광고를 계속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뒷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트킷이라고 하는 소위 악성 소프트웨어의 어떤 이런 심각한 형태, 역시나 악성 소프트웨어니까 혼자 설치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루트킷 같은 경우에는요, 제거하는 것이 좀 불가능합니다. 뭐 하지 않고는 소위 하드드라이브를 완전히 포맷하지 않고는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빈 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내용을 보시면 앞에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파이웨어를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는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다? 루트킷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때 갈 수 있는 게 뭐가 될 거냐? 그렇죠. likewise. 마찬가지로. 왜? 같은 옷, 같은 틀인 거죠. 바로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앞뒤, 다 뭐다? 악성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상황, 대상이 다른 프레임이 되다 보니까 바로 이럴 때 갈 수 있는 게 뭐가 될 거냐? 그렇죠. 마찬가지로 라고 하는 유사가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유사 연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앞뒤 문장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상황이나 대상이 다른 프레임이 되다 보니까 답은 B번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결어 같은 경우에는요, 원론적으로 이 연결의 프레임만 정리를 해두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연결을 쓸 수 있는 문맥적인 상황에 대한 정리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좀 연습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연결어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유형의 문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바로 A로 넘어가지 않고 과연 이 지문에 대한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A, B, C에서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지문 중간에 중심 소재나 주제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선은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시고 나서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에 대한 판단은 좀 먼저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거다. 자,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스페인어는요, 믿어지고 있어요. 소위 유래했다라고 어디에서? 수도원에서, 즉 스페인에 있는 수도원에서 유래했다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쪽 내용도 이런 내용으로 좀 나와줄 필요가 있다.
얻었다라고 우선은 접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A를 봤더니 이런 거에 대한 증거는요, 소위 메모에 있어요. 쓰여진, 어디에 쓰여진? 경전, 여백에 쓰여진 이 메모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이제 뭐다? 이 승려가요, translate,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소위 성경, 그런데 라틴어 성경을 뭐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까? 지역 방언으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C번에 보시면 스페인어는요, 많은 소위 차용어와 파생어, 바로 뭐 동안 무슬림 통치 기간 동안 많은 어떤 이런 소위 차용어와 파생어를 받았다,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C번이죠. 이거는 소위 뭐겠습니까? 스페인어의 어떤 이런 기원 설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겠죠. 마지막 D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을 이 종이에 옮기는 과정에서 바로 이 승려가 도와줬다는 거죠. 뭐 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을, 관습을, 어떤 관습입니까? 하게 하는 바로 이 지역 방언이 뭐 하게끔 하게 하는, 확산되고 발전되게끔, 뭐로? 소위 오늘날 쓰여지고 오늘날 말해지고 있는 바로 이 스페인어로 바로 이 지역 방언이 확산이 되고 발전되게끔 하게 한 어떤 이런 관습을 공식화시키는 것을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노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페인어의 어떤 이런 기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C번은 뭐다? 스페인어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뭐겠습니까? 조금 흐름이 다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를 푸실 때는 이거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과연 이 지문에 대한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소재는 스페인어가 되는 것이고 좀 더 연장이 되게 되면 바로 이 스페인어의 어떤 기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C는 스페인어로만 끝나는 상황이 이제 기원으로 연결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문 중간에 중심 소재, 주제를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문제는 그렇죠. 주제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제를 물어보는 거고요. 내용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소재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밀타운이라는 곳에서 쓰레기 수거를 현대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냐.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집 소유주들은 바로 뭘 받게 될 거냐? 새로운 쓰레기 카트를 받게 될 거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밀타운이요. 전환을 한 거죠. 바로 이 자동 수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쓰레기 카트를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분들 사용하지는 마세요. 바로 모일 때까지 바로 이 자동 수거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될 때까지는 이 새로운 카트를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95갤론 카트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퀴, 그 다음에 손잡이가 좀 특징이라는 거예요. 쉬운 이동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특별한 좀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수거 트럭이 바로 기계적으로 바로 이 쓰레기 카트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어떤 이런 특별한 모양으로 좀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바로 이 시스템, 즉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 시스템이 처음 바로 이 시의원들에 의해서 뭐 제안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기대적인 부분은 바로 뭐가 될 거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수거의 어떤 이런 속도를 높이게 될 거고 바로 이제 소위 좀 뭘 줄일 수 있을 거냐?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아까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소재적인 부분은 쓰레기 수거에 대한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현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장이 돼서 어떤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지문이 될 수가 있겠느냐. A번에 보시면 알리려고 하는 거다. 사람들한테 뭐에 대해서 소위 수거 일정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거다. 지금 보시면 변화는 변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거의 일정이 아니라 수거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경고하려고 하는 거다. 주민들한테 뭘 피하라고? 소위 이 마을 부지에 쓰레기를 소위 버리는 걸 좀 피하라고 경고하기 위한 지문이다. C번에 보시면 세부 사항을 좀 알리려고 하는 거다. 뭐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이런 쓰레기 수거 시스템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알리려고 하는 거다. 답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가는 거겠죠. D번에 보시면
그러면 제안을 좀 얻으려고 하는 거다. 뭐에 대해서? 계획된 이 지역의 어떤 이런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좀 얻으려고 하는 거다. 아까 정확히 뭐였습니까? 소재는 쓰레기 수거. 이 쓰레기 수거를 현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 뭐가 될 거냐? 세부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뭐다? 답은 C번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주제를 좀 확인을 했지만 우리가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또 주제를 파악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연결어 같은 것들. 뭐 대표적으로 그러나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그러므로 이런 어떤 연결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는 상당히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저희가 잠깐 확인했었던 그 연결어에서 교정 연결어, 뭐 instead라든지 rather 또는 on the contrary 이런 연결어 같은 경우에도 이 프레임 자체가 나레이버비 앞의 내용 아니고 뒷내용입니다 라고 바로 잡아주는 느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교정 연결어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이제 주제,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확인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 문제는요. 추론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론 문제 같은 거 푸실 때는 우선 먼저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 한번 해주시고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봐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추론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또는 어떤 통념의 근거가 돼서 추론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또한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된 걸로 그냥 끝나야지 그 추론한 걸로 바탕으로 2, 3차 소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추론에 대한 답을 골랐을 때 그 답에 대한 근거가 무조건 지문에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추론에 대한 답을 좀 끊어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요, 중요한 수단이에요. 제 비즈니스에 있어서. 모든 수준의 사람들은요, 계속적인 어떤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뭐 요청을 하던, 활동을 계획을 하던, 또는 정보를 교환하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계속 소위 뭐다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효과적인 어떤 이런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바로 뭐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와? 소위 같은 이 뭡니까? 비즈니스 커뮤니티 내에 있는 어떤 다른 이론들과 공통의 언어를 좀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이러면서 소위 선호되는 표현을 채택하는 것은 바로 이 어떤 커뮤니티 내의 어떤 이론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소위 뭐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 중요한 발전을 좀 소위 따라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바로 이 비즈니스 언어는요, 항상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뭐 하는 것이 당신의 어휘를 계속 최신으로 좀 유지하는 거, 소위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최신 상태로 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보시면 바로 어떤 출판물을 읽는다든지 프로그램을 보는 거죠. 당신의 분야와 관련된 출판물을 읽는다든지 소위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또 역시나 또 도움이 됩니다. 유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이 비즈니스 언어에 대해서 추론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 비즈니스 언어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언어가 소위 도입이 되니까. 답 뭐겠습니까? 답은 A번이 될 수가 있겠죠. 이 A에 대한 근거는 정확히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비즈니스 언어는요, 아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항상 진화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화한다. 결국 이런 것들이 뭐가 될 거냐? 발전되고 새로운 언어가 계속 들어온다. 이러다 보니까 뒤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항상 당신의 어휘를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 최신의 상태로 좀 업데이트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통해서 늘 이 어휘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어휘가 도입이 된다, 들어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 뭐겠습니까?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B번에 보시면 비즈니스 언어는요, 소위 도와줍니다. 바로 뭐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 경쟁자보다 소위 앞서게끔. 경쟁자보다 앞선다라기보다 아까 보면 뭐였습니까? 중요한 발전을 좀 따라갈 수 있게끔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C번에 보시면요, 바로 이 비즈니스 언어는요, 우리 be taught죠. be taught 하게 되면 우리가 수동형이 되면서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learn.
정도 의미로 배우다. 가장 잘 배울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공식적인 어떤 교육 프레임을 통해서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D번 해보시면 바로 비즈니스 언어는요. 자주 소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출판물에서 이런 부분 없는 거죠. 아까 보시면 이 출판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분야와 관련된 출판물을 좀 보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답 뭐겠습니까? 답은 그렇죠. A번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론에 대하면 반드시 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문에 꼭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6번, 7번 1지문 2문항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지문 2문항 문제를 푸실 때는요. 무조건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될 거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저희가 1지문 2문항 문제에서 이 지문을 다 보게 되면 시간 부족해서 우리 35문제 40분 동안 문제 푸시고 마킹까지 끝내기에는 좀 이렇게 버거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거는 1지문 2문항 문제 포인트는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다. 그래서 유형별에 따른 어떤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이 지문의 답을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좀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준비된 문제는 우선 6번 문제는 커렉트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우리 7번 문제는 소위 뭡니까?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 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표현을 지문에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문제 표현이 또 지문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의미는 같지만 다른 수로 바꿔서 표현이 되고 또 설사 문제 표현을 지문에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또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 또 보기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 패러프레이징의 연속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저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번 커렉트 문제죠. 보기 표현 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에 보시면 그의 회고록은요. 그가 썼던 책 중 마지막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책에 대한 회고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거에 대한 정보적인 부분을 보셨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고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책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95년에 출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냥 출간 연도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위 이 사람이 썼던 책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라는 거죠. A번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그는요 가르쳤습니다. 많은 수업을 대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정보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한 C번에 보시면 이 사람 책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요 뭐에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의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이런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의 기반이 됐다 이런 내용도 역시나 뭡니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영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한테 영감 역할을 했다. 즉 영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문제 표현을 그대로 주지 않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거를 갖고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영감.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영향력, 영향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른 작가들한테 영감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작가들한테의 어떤 그의 영향력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 영감에 대한 패러프레이징 표현이 될 수 있다. D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일 수는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면 왜 사람들은 요구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수업에 대한 어떤 아까 이제 보시면 이제 토론이겠죠. 이 토론에 대한 부분을 좀 등록하라고 왜 요구를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문제 표현이 또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고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거를 갖고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등록이라는 것이 장려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뭐가 될 거냐? 등록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건 알겠다는 거예요. 등록 요구하는 건 알겠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On account of 뭐뭐 때문에 바로 뭐 때문에 소위 공간 한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공간 한계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될 거냐? 등록을 소위 요구하는 이유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요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 또 우리 보기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공간 한계에 대한 소위 패러프레이징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될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 답이 될 수 뭐겠습니까? 충분한 자석이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답 뭐겠습니까?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 패러프레이징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역시 좋은 문제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Hackers.